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발계획은 신도시 헌법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 변경을 하고, 여러분 개발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지정권자가 만들죠. 그죠?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거 없다. 개발계획은 국장 승인 안 받죠. 지정권자가 만들면 끝입니다. 틀렸네요.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맞죠?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만들 수도 있죠. 어디에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주상공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지역.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한다. 됐죠? 맞습니다. 이거는. 3번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40%래. 40%. 30% 이하라 했는데 지정하고 나서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몇 프로 이하? 30%. 주상공 면적의 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30% 이하일 때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답니까? 환지로 한대요. 환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면적 2분의 1, 소유자 총수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환지 방식에서는 개발계획 동의는 필요하죠. 면적이 얼마?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틀렸죠, 그죠? 1번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가 국가 내지는 누구일 때 지자체인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원칙은 4번처럼 면적 3분의 2와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 내지는 지자체죠. 그럴 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6번에 도시개발구역 빡빡빡빡빡 전왔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 부담 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뭐한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4가지죠. 그죠? 빡세 투다. 뭐라고요? 빡세 투다. 자, 이것처럼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세목, 그 다음에 세입자 보대책,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4가지는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7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기능이 상호 조화가 되도록 복합 기능을 갖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죠. 복합 기능 도시는 면적이 얼마? 100만이 아닌데요. 얼마? 33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33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100만 평.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복합 기능 도시가 되죠. 틀렸네요. 8번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 계획의 내용이 기본 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개발 계획은 그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됐으면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한다. 광역 기본 계획을 위반하지 말고 만들어라 이 말이죠. 맞죠? 그죠? 9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게 돼 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장.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냐면요. 2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누가 할 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3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4번째. 국장에게도 막을 수 있다? 제한. 국장에게도 막을 수 있다? 요청하죠. 국정한테 제안하는 사람은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그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안합니다. 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누가 요청하냐면, 이처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죠. 맞네요? 그래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하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누구?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뭐하고 밀접 관련?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으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11번 들어갑니다. 지방공사장이 30만 이상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기출지문이네요. 자, 첫 번째,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대요. 근데 뭐 한다? 요청 들어왔죠? 요청은 야가 하에 뭐네? 요청은 누가 한다 해서 중앙.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해놓으면 안 돼. 그리고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어도 제한이 나오겠죠. 근데 지방공사장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자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은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한 개도 없죠. 12번.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조합은 제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제한해야 되겠죠. 그게 틀렸죠. 제한자에서는 조합은 빠집니다.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시군구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에게, 시군구가 누구한테? 시도에게, 시군구가 시도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군구는, 그죠? 시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뭐 거쳐서? 자문. 뭘 거친다고요? 자문. 자문 아니가, 자문. 사업시행자가 시군구한테 제안했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서를 검토할 때 자문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13번도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도 인정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에 걸쳐 있습니다. 둘 이상의 도. 해당 면적이 넓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죠.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에 걸쳐요. 그럼 둘이 만다? 협의가 되면 좋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틀렸네요. 면적이 넓은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넓은 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한할 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한서를 어디 내겠다? 면적이 큰 데다가 주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면적이 큰 게 분명히 나오는데 이렇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다 틀립니다. 1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받은 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자, 결과 통보 얼마나 해주라고 했습니까? 1월. 맞네요. 1개월. 관리기간 며칠?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은 몇 개월? 1개월. 맞죠? 16번. 도시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원칙적으로 20만 이상이 된다. 여러분.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있죠.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곱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입니다. 20만이 아니고, 그죠? 틀렸네요. 그죠? 답은이 아니고 16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옳고, 그죠? 그 다음에 17번 들어갑니다.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신도시 규모 얼마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1만이죠, 1만. 1만이 3만 이상이 아니죠, 1만. 18번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이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한다? 제외합니다. 19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분할 내지는 결합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면적이 1만 미만인 토지가 1개 이상 포함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 들었어요? 1만 미만이 아니고 1만 이상인 토지가 포함돼야 되지. 최소 면적이니까. 미만이면 최대 면적이 돼야 되고 이상이 최소 면적.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이 아니고 19번도 틀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20번 들어가 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경우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국계법에 따르는 도, 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2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칠학지구가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죠. 그럴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22.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의 지정을 안 주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반다 안 반다? 개발사업에 뭘 안 준대요? 지장을 안 준다 안 합니까? 경관을 손상하지도 않는 범위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니까 개발행위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받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빙기나 토, 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린 행위, 플러스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왜? 난개발 방지, 개발 사업에 지정을 주면 안 되고 투기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난개발의 우려도 없고 투기 발생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22번이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 대상 이다 아닌 경우입니다. 그다음 23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2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개발계획이 몇 년? 2년. 실시계획이 몇 년? 3년. 실시계획이니까 몇 년 돼야 돼요?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24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맞죠?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이 원래도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맞네요. 24번은. 자,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자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하죠. 이거 맞네요. 이번에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 없다? 위탁할 수 있다 없다 말씀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 3번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한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소유자나 조합이죠. 근데 일정 사유는 제가 3월 달에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부 환지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죠.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다. 여러분, 대행은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했는데? 공공이 했는데, 누가 대신한 겁니까? 민간이 대신하죠. 그래서 민간이죠. 투자예산은 민간이죠.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맞네? 그죠? 그죠? 왜냐면 대행은 대신 행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행했어요? 공공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민간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죠? 대행할 수 있다. 대행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행할 수 있죠. 대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잖아.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이 모여야 돼요? 7명.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는 거 맞습니까? 맞죠?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6번에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은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입니다.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는데 이때 면적을 산정할 때 국 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에? 포함하죠. 포함. 공유일 때는 한 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구분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구분 소유자 각각을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 맞네. 6번은 완벽하네, 문장이. 그죠?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돼야 되겠죠. 사법 아니죠?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공법 시간이다, 지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결권 몇 장 줘요? 한 장.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조합은 인가받음으로써 만다 성립한다. 맞습니까? 언제? 등기해야지 성립하지. 인가받아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이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함으로써 만다 성립한다.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10번 이사는 의결권 가진 누구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하고 이사는요 조합장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임원은 누구 중에서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맞네요. 11번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대표하는 게 아니고 누구? 감사. 누구요? 감사. 12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소유자가 미성년자래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죠. 뭐가 될 수 없어? 임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죠?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그죠? 사형 선고를 받았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임원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는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되겠죠. 임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더라?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여러분 도시개발법상의 대의원회는 두어야 하는 조직입니까? 둘 수 있는 조직입니까? 둘 수 있다. 이래 되겠죠. 14번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과 정관의 변경은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헌법, 정관, 헌법,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의원에서 대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총회의 정권상이죠. 총회에서만 권한 행사하는 거. 자, 헌법, 반장선거, 통일. 기억납니까? 그래서 헌법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신도시 헌법인 개발계획, 조합의 헌법인 정관, 환지의 헌법인 환지계획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선임, 그 다음에 합병이나 예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렸네요. 15번에 조합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지정권자한테 제기되지, 맞죠? 조합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쟁송을 제기하면 소를 안 받아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가져오냐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파트에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 시행으로 들어갑니다. 수용과 환지가 나올 겁니다. 1번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할 때는 국정의 지정권자는 누구한테 가서 의견 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면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가서 미리 뭐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듣죠. 맞네요. 작년 시험에 논 지문하고 똑같네요. 이번에 대의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여러분 효용 증진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는 수용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배웠어요? 환지. 수용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하는 게 수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르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르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까? 된 것으로 간주합니까? 된 것으로 본다. 맞죠?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말 때, 수용할 때 공치법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실시계획을 개발사업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공치법에 따르는 그죠?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언제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은 토지 세목을 고시했을 때죠.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에 인가고시하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을 보는 것은 시설사업에서. 개발사업에서는 언제요? 토지 세목을 고시하면. 5번에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민간일 때 타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소유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랍니까? 민간인 경우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와 소유총수 2분의 1이 아니고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총수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면적 3분의 2와가 아니고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되겠죠. 틀렸네요. 5번에 6번 모든 사업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 민간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6번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논란의 소지냐면 모든 사업 시행자는 했는데 출제 의도는 민간도 할 수 있다는 걸 넣기 위해서인데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누구는 빼옵니까? 여기서 조합 빼야 되겠죠. 조합은 수용해서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 시행자는 이래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번 앞에다가 조합 제외라고 써주시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하게 없겠죠. 6번은 여러분 정답이 O로 나갔습니까? X로 나갔습니까? O로 나갔죠. 그죠? 그러다 조합 제외라고 좀 넣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일부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을 말하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민간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와 만다 협의합니까? 승인 받습니까? 승인을 받죠. 승인. 지정권자가 승인해 줘야 됩니다. 다 틀리겠습니다. 7번은. 8번에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정권으로 발행한다. 그러므로 타인한테 양도가 never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원칙 안 되죠. 하지만 예외적 사유에서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를 하면 원부하고 채권의 이름을 다 적어놔야 돼요. 9번에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의 얼마를 넘지 마라?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환 용도로 써야 됩니다. 얼마요? 2분의 1. 됐죠? 그 다음 10분 들어갑니다. 원형지 나왔네요. 원형지 원래 형태가 뭐 되는 거? 유지되는 거.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공급할 수가 없고 여러분 원형지는 민간한테 아예 안 줍니까? 예외주로 줍니까? 예외주로 주죠. 학교나 공장부지. 그리고 공공이 한 공모에 뭐 된 사람 단성된 선정된 자한테 줄 수도 있죠. 에게 만자 했기 때문에 만자 틀렸어. 없고 있고. 원형지 개발자는 모두 일정 기간 10년입니다. 원형지를 처분할 수 없다. 원형지를 처분할 수 모두가 아니고 누구 빼고 깡패 빼고 처분하면 안 되죠. 깡패는 처분할 수 있다. 모두 때문에 틀렸습니다.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이거 맞네. 12번 그죠? 3분의 1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에 원형지 공급가격이 나왔습니다.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원칙이 아닌데 일반 토지는 감정가가 원칙인데 원형지는 뭐 한다? 협의. 원형지 개발자하고 협의한다고 했죠. 협의. 11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뭐 한다? 경쟁 입찰. 이거는 맞네요. 수용으로 토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게 공급한다? 경쟁 입찰로 공급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한다? 감정가가 원칙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15분 들어갑니다.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첨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8030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 이하짜리 토지는 8030에서 3이네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도 있다. 맞네. 16번에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용지
법원검찰청.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 나왔다, 권리. 권리가 나오면 환지명세, 새 겁니까? 헌겁니까? 헌거. 환지명세가 아니고 무슨 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가 돼야 되지 않나? 환지명세를 살리고 싶더라. 그러면 뭘 빼라?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가 되겠죠. 틀렸네요. 17번. 이거 내용은 뭐 엄청 틀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환지계획의 내용은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입지한지.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입지한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청산 대상 토지, 종전 토지를 말합니다. 8번에 18번에 비행정적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 여러분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했죠. 누구요? 시군구. 19번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의 경우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 동의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죠.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 20번 입찰지 나왔다. 여러분 입찰지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아파트. 입찰지란 과소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부여하는 한지를 입찰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뭐에 대해서? 과소 토지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과소 토지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죠. 과소 토지는 처음부터 환지를 못 받는 경우를 말해요. 입찰지라는 것은, 그죠? 과소 토지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로 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소 토지에 국한하지가 않죠. 그죠? 면적을 굳이 따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소 토지에 대해서 이 말 때문에 틀렸어요. 뒤에는 맞아요. 토지 건물 소유자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건물 일부하고 대지 지분을 부여한 것은 맞는데 과소 토지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22번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은 안내. 이거는 누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토지 부담률이 나왔네요. 20분에. 원칙적으로 얼마를 넣으면 안 돼요? 50. 환지계획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합니다. 몇 프로요? 60까지 할 수 있다. 60 넘어도 돼, 안 돼? 돼요. 얼마가 동의하면 돼? 3분의 2. 원칙은 몇 프로? 50 넘으면 안 되죠. 어떤 경우 60? 지정권자가 뭐하면? 인정하면. 60 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맞네, 이거. 23번에 환지 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가격의 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하는 게 아닌데 바뀌었네. 뭘 먼저 하고?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죠? 뭐 한다? 토지평가협의회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치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4번.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나왔습니다. 채비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는 남겨둔 토지라고 했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근데 채비지와 보류지는 공고일 다음 날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죠? 채비지는 맞아요. 근데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간다고요? 보류했거든.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모르거든. 그걸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된다? 환지 계획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갑니다. 보류지는. 채비지는 맞아요.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내기 때문에. 그래서 24번도 틀렸습니다. 25번에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닐 때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안에 뭘 한다? 환지 처분을 하는 거 맞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면 돼요. 25번 맞습니다. 26번. 환지 처분이 있으면 소유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여러분 환지 처분하면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가 있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공고일 다음 날 00시. 청산금은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로 만다 소멸하죠. 다 맞네요. 28번.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 며칠이나 해야 됩니까? 14일 이내에 하며 환지 등기 시까지. 다른 등기는 일체 못합니까?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체 못하는 게 아니죠. 틀렸네요. 그래서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주, 그 다음에 이번 주 합쳐가지고 도시개발법 이론 부분하고 문제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비법과 관련된 또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에게 이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